투자금 모두 회수하고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오히려 더 불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연쌤과 함께요. 빌라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물론 무주택자도 있으실 거고요. 1주택자도 있으실 거고 다주택자도 있으실 거예요. 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공주가 1억 이상의 물건을 낙찰받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다주택자 분이 낙찰받은 물건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공주가 1억 이하의 서울 빌라입니다. 네, 요 앞전에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제목이 내 돈 한 푼 없이 최악의 노후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그 낙찰자분께서 세 번째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공주가 1억 이하의 취득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그런 물건이고요. 자, 이 빌라를 낙찰받아서 바로 5천만 원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물건을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네, 연립주택이고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5.7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12평이고요. 감정가가 1억 2,300만 원이에요. 서울에도 아직 이렇게 1억대 빌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신권이죠. 신권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1억 2,7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신권의 단독 입찰,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감정가는 시세가 절대 아니에요. 매매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신권일 때 조사를 해서 신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낮추고 낙찰률도 높이고 이런 전략을 또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물건을 조사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입찰하고 입찰가도 굉장히 확신 있게 쓰는 이런 자신감이 있으시거든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사진에서 보면은 벌써 노후도가 풀풀 느껴집니다. 네, 빨간 벽돌이고요. 3층이네요. 구조도를 보면은 방이 한 칸,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부 구조는요, 방이 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닫이이긴 하지만요. 근데 전용 면적이 12평이면 방이 3칸일 법도 한데요. 이 물건은 방이 2칸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한 층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4개의 호스가 있고요. 빨간 벽돌이고 그래도 막 골목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도로가 그렇게 좁지 않아요. 건물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서고요.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쌍문역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까이에 있어요. 한 500m도 안 돼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드문드문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딱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낙찰받은 이 물건 주위로 보시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여기는 덕성여자대학교, 밑으로 보면은 여기도 중학교, 이렇게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가족 단위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이 수요층들 자체가 가족 단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옆에 보니까 아주 희미하게 서울 쌍문역 서층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재개발이 된 구역 옆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서울의 강북구, 도봉구 이쪽으로는 서울치고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좀 들어가면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물건에 주변에 다른 호재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물건이 쌍문역에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 공공주택 복합사업본부지구 해서 쌍문역 서측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네요. 우리 물건이 여기에 있었죠? 주변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공공주택 복합사업, 여기는 신속통합, 모아타운, 여기 모아타운 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고요. 여기도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쪽으로도 모아타운 공공주택 또 모아
와, 굉장히 군데군데에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낙찰받은 이 물건, 여기 이 주변은 아무 일이 없네요. 네, 자, 이렇게 주변에 호재가 많으면 나중에 이 구역들이 실제로 진행이 될 때 이주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세가라든지 또 매매가가 같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옆에 아래, 위에 다 이렇게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는 왜 안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옆에 물어보고 또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때 여기는 무슨 일이 없나 한번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이 아실에서 이런 호재 구역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이 호재 구역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구역이 지정되진 않았지만 그 전 단계에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이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요 굉장히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랑 매매 시세의 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옆에 붙어 있고 아직 구역이 지정되진 않았지만 뭔가 추진될 법하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높아지고 또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으로 신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세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오히려 이 소액 투자자분들이 좀 높은 수익을 내시려면 구역이 지정된 곳보다는요 그럴 가망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개발이 진행이 되려면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실은 이 세연쌤 영상에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설명된 영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노후도를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노후도를 확인하는 사이트와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는지 함께 배우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네,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지역이나 지하철 건물명, 학교명을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쌍문역 근처였잖아요. 그죠? 쌍문역 4호선 치시면 쌍문역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우리 물건의 위치 기억하시나요? 바로 여기였어요. 신일라이프 아파트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우측에 보면은요, 탐색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탐색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색깔이 이렇게 입혀집니다. 이 색깔이 무엇이냐? 건축 연한을 표시해주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은 건축 연도, 나이가 0살인 거예요. 신축 건물을 말을 하는 거고요. 60년이 된 건물인 거죠. 자,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거는 지금 위치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이쪽으로 주택 복합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여기 지정된 구역하고 우리 물건이 있는 위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그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예, 우리도 가망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신축이고 색깔이 짙을수록 노후도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20년부터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쪽으로 여기도 제가 아까 면적이 넓네요 라고 했던 여기도 우리 거와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크게 우리께 뭐 뒤처지지 않아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노후도 확인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이 물건의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따져볼게요. 물건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권리상의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요. 그죠?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4층 중에 3층이에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매도하기 편하게 좀 좋은 층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너무 지하나 또는 너무 꼭대기층, 맨 꼭대기층, 4층 중에 4층, 5층 중에 5층 이런 물건보다는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층들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매도까지 충분히 편안하게 하고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임차인 현황에 봤더니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대부 업체입니다. 대부 업체에서 임차인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500만 원을 전세권 등기로 올려놨네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 설정
지정된 펜땡땡 이후는 모두 소멸입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상 굉장히 깨끗한 물건이죠. 1억 2,7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은 이 물건의 지금 현재 매매 시세는요 1억 9천만 원입니다. 사실 아무리 노후도가 있고 해도 요즘에는요 2억 이하의 빌라 물건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1억 9천만 원이고요. 그 주변으로는 다 2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구역이 지정된 곳 이런 곳들은 2억 중반을 이미 넘어섰어요. 2억 후반대까지도 아주 오래되고 방 2칸짜리 입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 노후된 빌라를 가지고 5천만 원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소액님들 경매의 장점이 뭐죠?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물건이 시세가 1억 9천이었는데요. 1억 2,700에 낙찰을 받았고 전세를 1억 8천만 원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미 명도가 완료가 되었고요. 명도 이후 우리가 전세를 1억 8천까지 맞춘다면 내 투자금 모두 회수하고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오히려 더 불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꾸준하게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묶여서 다음 투자를 하지 못할까봐 굉장히 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으시겠죠? 안 된다 생각하면 계속 안 되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되게 만들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어떻게든 그 방법이 나올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안 된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쵸?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소액님들 부자 되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은 실제로 돈이 한 푼도 없으셨어요. 저는 진짜로 돈이 없었거든요. 처음 돈부터 제출을 시작을 해서 이제 요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돈 잔금 내는 것부터 다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이렇게 3개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별도로 이율이 좀 높은 대출을 이용을 했는데요. 자, 전세를 맞추기 때문에 그 대출은 전세를 맞춤과 동시에 바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한 달이라도 빨리 상환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물건들을 조사를 할 때 전세가 굉장히 빨리 잘 받쳐지고 주변에 전세 매물이 없는 곳을 공략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주변에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로 공략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미래 가치까지 보는 거죠.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물건들.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재개발, 재건축 되는 물건들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전 단계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 앞전에도 아주 최악의 노후 아파트 낙찰받은 거 보셨잖아요. 그것도 재건축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내 돈 한 푼도 없이 이렇게 세 채까지 낙찰받아서 아주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낙찰받은 물건들이요. 조금씩 시간이 흘러서 개발의 진행까지 도달한다면 아마 더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명도가 어떻게 잘 됐는지 궁금해서 통화를 했는데요. 자, 이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제는 명도가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험에서 얻은 배움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이세한쌤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께 이세한쌤 좋은 메시지 남기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배우면 배울수록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면 모를수록 몰라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든지 내가 해보고 배우고 경험할수록 내가 이렇게 많이 몰랐구나. 앞으로도 배울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차근차근 배우면서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세연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안녕.